네, 이번엔 증시는 지금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저희가 언급했던 대로 K-팝 문화의 그 효과를 톡톡히 느끼고 있는 식품주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식품주가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내수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동시에 식품주인데요. 하지만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온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오늘도 지금 6.8% 이 무거운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16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밀양 2공장도 9월 말 기준으로 이 풀가동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는데요. 한국 문화의 전파와 식품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뜨겁길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자, 라면, 불닭볶음면이죠. 삼양식품. 네. 네. 가보시죠. 라면의 개발자는 노벨 평화상과 노벨 경제학상, 노벨 화학상을 다 줘도 저는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네. 노벨 평화상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삼양식품.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라면은 1등이 불닭볶음면일까요? 단일 브랜드로는 잘 모르겠는데 농심 네, 쪽 마시고랭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나시고랭? 예, 동남아 라면. 아. 네. 네, 그쪽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볶음면 계열인데 그쪽도. 네.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제 그것도 이렇게 그 레토르트 식품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라면 시장이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삼양식품이 이 가격이 맞냐, 이 밸류를 받아도 되는 거냐?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올해까지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까지 가면 200만 원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밀양 2공장 9월 말 기준으로 풀가동될 거다라고 이제 풀캐파로 가동될 거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완공을 하고 지금 안에서 이제 생산을 막 지금 양을 늘리고 있는 중이죠. 이제 늘리면 늘리는 대로 다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가격 결정력이 이제 삼양식품에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관세가 어찌 됐든지 간에 더 붙여도 팔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양식품 영업이익률이 지금 농심이랑 삼양식품을 자꾸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독보적이다. 올해 23%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네. 그럼 2분기에 얼마 나왔냐면 2분기에도 21.7% 나왔고요. 1분기에 25.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기업이 보통 풀무원 같은 회사들 보면 2% 3% 벌거든요. 예, 그리고 농심도 제가 알기로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마케팅 비용 안 써도 팔리죠. 그리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풀캐파라는 거는 봉지면 기준이고 12월 말까지 돼야지 컵에 들어간 용기면까지 풀캐파로 이제 가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붙는 거고요. 지금 올해 2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무난히 달성을 하지 않겠나. 근데 그중에 이제 영업이익이 5,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2조 1,000억 정도 하는데 12조 1,000억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예, 한 25배에서 30배도 줘도 상관이 없지 않나.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사야 되냐? 오늘 같은 날 사면 안 되죠. 예. 안 됩니까? 예, 또 좀 밀릴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누가 봐도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거고, 차트 안 보고 그냥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실적 시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지금 자리는 아마, 150만 원만 잘 지켜주면, 170만 원도 바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50만 원대 다시 내려오는 거 초반대 내려오는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사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은 항상 살게 주는데 마음이 급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삼양식품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 성함 제가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네, 손현정 애널리스트. 네, 나오셨었죠. 그러니까 네. 예. 그때 그러니까 타켓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표가를 120 얼마를 제시했던 그때가 한 1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1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가봐야 뭐 그 백분율로는 높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60만 원. 네. 뭐 사실 전인 미답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PER 얼마? 네. PR이 한 40배 정도. 40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네.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이 그러니까 PER은 항상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그 기업이 그 몇 년 동안 그걸 해먹을 수 있느냐. PER 40배다 그러면 40년 동안 불닭볶음면 이외의 다른 브랜드로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사실 40년은 긴 기간이거든요. 뭐 그 중간에 또 다른 경쟁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입맛이 변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뭐 그것도 나름 뭐 40배는 지금 현재 네. 기준이고 번 돈 기준이고 예, 미래 가치로 오면 12개월 포워드는 22배입니다. 22배. 예, 이익이 계속 붙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 증가될 걸로 감안했을 때는 그렇죠. 예, 22배. 그 정도면 뭐. 자, 그러면 대안으로 막 이렇게 삼양식품만 라면이냐, 뭐, 농심도 라면 아니냐, 농심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 농심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농심은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과 이제 농심이랑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완전 다른 기업이다. 농심 올해 5.1%입니다. 5.1% 네. 영업이익률. 영업 이익률이 예.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 자체가 4배 이상 차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같은 라면이어도. 그만큼 이제 이 가격을 정할 때 이제 마진율을 정할 때 농심이 갑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농심도 신제품을 내놓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할인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그래서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오뚜기랑 농심은 따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벌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밥 때문에 난리 났는데 뭐 풀무원이 냉동김밥 중국에서 팔았다 그러면서 올라왔잖아요. 네. 풀무원 영업이익률 보면 처참합니다. 한 2%대입니다. 2%대. 예. 보통 근데 음식료들이 대부분 2에서 5%예요. 네. 예. 근데 마진율이 높지 않다. 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만 가는 거지. 삼양식품은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다른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음식료로 통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확고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죠. 뭐 라면을 일주일에 많이 먹죠. 네. 어쩔 수 없네. 많이 먹게 되네. 네. 사실 꾸준함으로 따지면 농심의 신라면이 수출의 원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MZ세대 사이의 그 트렌드, 밈으로 부각되는 건 결국 불닭볶음면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지금 해외 분들이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이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가 정말 그게 몇 년 네. 전인지 계속 제가 예전에 그 타방송에 방송할 때지만 한 20년까지는 아니도 아프리카 TV를 이제 막 그때 지금은 숲이라고 이제 맞습니다. 서명을 바꿨지만 아프리카 10년 전쯤 되죠.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예, 10년 좀 그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막 챌린지하고 또 외국인 또 불러가지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 챌린지는 뭐 끊임없이 뭐 죽어보자 매운맛인가? 네. 요즘 하물며 아이돌들의 노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네. 챌린지를 만들기 위해서 챌린지에 맞는 음악만 만든다라고 할 만큼 챌린지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전망을 맞출 수가 없는 기업이 삼양식품인 것 같은 게 네. 손현정 애널리스트님 나왔을 때도 사면 또 안 가고 내가 사면 안 가고 내가 팔면 가고 하는 그렇죠. 게 이 100만 원 이상 간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지난번 실적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밀양 인공장이 풀
캐파라서 더 이상 많이 인기가 많아지더라도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밀양 2공장이 완공되었고 돌리고 있고 네. 한참 거기에 대한 가동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팔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160만 원을 돌파한 삼양식품에 추가 성장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네. 저 이제 4분기 실적을 한번 하게 보시면 되겠죠. 4분기 실적. 예, 네. 4분기 실적. 하여튼 뭐- 3분기까지는 뭐 좀 비슷할 거고. 네.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알려지는 유명인들이 이제 또 그 광고를 목적하던 아니면은 그냥 뭐 간접적인 노출이 됐던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볼펜이 아니라 그 사인펜? 예. 네, 그게 또 이슈가 됐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불닭볶음면이나 뭐 그거 특정 브랜드인가 좀 그런가? 라면을 좀 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데 이렇게 하다가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자, 그래서 결론은 내야 되는데 삼양식품은 지금 가격에는 못 사겠다. 좀 조정 나오면 뭐 기다려라. 사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 이 정도 올라오면 뭐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렇죠. 예.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보유자들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급락을 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급락? 뭐 한 5, 6% 빠지면 그래요. 그때는 한번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대외적인 이슈로 네.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뭐 대외적인 이슈로 빠졌을 때는 오히려 사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뭐가 좋을 어디서 수 있어요. 노출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이라는 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한때 유럽 지역에서 판매 금지, 너무 매운맛이 이제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또 뭐 어느 지역인가 세계 뉴스, 월드 뉴스 보면은 이 라면이나 이런 그 곡물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그거를 뭐 생라면을 복용했다가 우리는 생라면을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네. 그런 게 막 부각이 되면은 좀 심리적으로는 소비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김밥 같은 경우도 제일 리스크한 게 그거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물론 냉동김밥으로 좀 유통되지만 네. 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부담이죠. 네. 저는 높아진 밸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이 홀딩하는 종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이걸 부담스럽지 않게 나의 포트폴리오에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통 무서워서 못 사면 주가는 더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무섭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주머니 될것 인식이. 최근에 보니까 국민연금도 지분을 또 늘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켓이 아까 이제 모두에도 오프닝에 설명드렸지만 시장이 얇으면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르는 거에 자꾸 집중하고 따라가고 급하니까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는 게 좋겠고 삼양식품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대안으로 그러면 농심 이거는 또 별로 비추. 농심은 나름대로 대안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삼양식품과 별개로 네.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지금 농심도 이제 볶음면 같은 이제 비벼 먹는 라면을 이제 국물 없는 라면을 다시 한번 출시를 해서 네.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제 외국인들한테 먹힐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봐서는 많이 사가시는 것 같긴 해요 외국인들이 네. 국내에 와서도. 오케이. 그러면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챌린지 문화 이런 거 좀 나오면 오히려 또 한번 농심도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건 농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현지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농심은 2026년 기준으로 부산의 수출 공장이 또 완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내용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갈 수 있을지 일본 같은 데서도 아이스 스케이트장 이런 데서 요즘은 그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네. 열심히 또 개최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현지화 뭐 그게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북미 시장의 라면 얘기는 잘 들어보진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자 어찌 됐건 좀 뭐 이게 활황이고 불타오르면은 주변으로 번지긴 하는데 그게 이제 삼양식품에서 대안으로 농심 오뚜기로 갔다가 그러면은 또 라면 소스 불닭 소스로 SND, 갔다가 거기에 요즘 캐대헌 때문에 봉지 네. 라면 봉지 있잖아요 필름 PP 필름 거기에 이제 프린팅을 해야 되니까 뭐 율촌화학 같은 거 막 이렇게 넘나들긴 하는데 율촌화학은 또 이 승계 문제 때문에 주가가 눌러야 된대요.
라고 썰이 뜻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주가가 못 깎아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연결고리인데 자, 그렇다 치고 삼양식품 넘어가고 두 번째 기업 가보죠. 네, 오늘 두 번째 기업은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회사죠.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6.34%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봤더니요. 이 두 가지 핵심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주사 설립 논란에 대해 철회하고요.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 모멘텀까지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 따르면 3분기부터 베트남 법인의 성장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보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마이크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하나마이크론 일단 주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걸 긍정으로 보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막 찢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또 다루겠지만 어제 이제 조선에서는 또 합병 이슈가 나왔죠. 네. 합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전략적으로 경영이지만 그 뭐 비율 보면은 뭐 0. 몇몇 주 대 몇몇 주 그러면 머리 복잡해 막 복잡해가지고 복잡한 거 딱 싫어하거든. 자, 어찌됐건 하나마이크로는 분할을 하려다가 되돌림 도돌이 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됐죠. 그것 때문에 번복한 것 때문에 파마 리서치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지주사 만들어서 홀딩스랑 사업회사랑 이제 구별하려고 했던 건데 인적 분할하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이제 투자자들 싫어하죠 요즘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좀 2차 상법까지 개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가자라고 하는 건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런데 회사를 쪼갠다. 회사를 오히려 합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합병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죠. 예, 그런 현상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회사를 합병하는 게 맞는데 여기 이 분위기에서 대주주들의 이제 편의,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할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물적 분할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인적 분할은 그래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그걸 취하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베트남 법인 설립해서 계속 적자였는데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마이크론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 이제 후공정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거기에 지금 작년에 한 1,068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게 근데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이 번 거예요, 그나마.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있죠. 근데 올해 그거보다는 더 벌 거다. 한 10% 정도 업사이드, 10에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모멘텀으로나 실적 부분에 봤을 때 한 번쯤은 이제 도전해봐도 될 자리가 아닌가. 오늘 제 눈에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이 종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저도- 전화하시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한번 주봉 보시면 이제 네. 뭔가 사연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연. 예. 이제 자꾸 이제 만나야 사연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뭔가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가 분위기가 지금 돌아설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반도체 100% 관세 뭐 이런 잡음도 있었고 근데 결국엔 저는 9월, 10월 넘어가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후공정 담당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최근에 원익 IPS라든지 PMT 종목,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많이 올려놨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아직은 이제 스타트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국 회사 쪼개기에 대해서 시장이 선이 굽지 않았는데 만약에 뭐 정말 다양한 사업이 있고 쪼개는 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불만이 있었던 게 승계 꼼수 논란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처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분할을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미래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업에 집중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가 HBM에 더 집중하면서 외주로 불렸던 이 디램 패키징 물량을 하나 마이크론이 받아서 업황도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뭐 주봉 자리만 보면 뭐 일봉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실적 성장성도 좋아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도 반도체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 기대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증설부터 고객사 물량 받는 게 확정적이라서 이미 외적인 이슈가 없었다면 쪼개기 이슈가 없었다면 올라가고도 남았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도 지분을 지금 꾸준히 늘리고 있어서 네. 지금 최근에 지분율이 한 12%대까지 올라왔는데 요 며칠 또 계속 외국인들이 사죠. 예, 그 얘기는 지금 올리는 하나마이크론이 최근 이번 주에 상승했던 원동력은 수급은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3,500원을 지금 넘었는데 14,000원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되게 가벼워질 수 있다. 예, 그 전에 이제 거래량 없이 빠졌던 구간이 24,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실적 전망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만 더 쏠린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 지금 되게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지금이었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